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3일 화요일 KBC 뉴스 매거진 임종렬입니다. 지난 일요일 베어스 게임 재미있게 보셨는지요? 그런데 시카고 지역의 한 여성이 열성 미식 축구 팬인 남편의 경기 관람을 위해서 출산을 앞당겨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여성의 원래 출산 예정일은 22일 월요일이었는데 하루 전인 21일에 진통이 시작될 경우 열성 베어스 팬인 남편이 표를 사놓고도 솔저필드로 경기를 보러 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서 출산을 사흘 앞당겨서 19일 건강한 아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이런 대단한 팬을 가진 베어스, 내친 김에 우승컵까지 거머쥐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지구촌 소식들 모아서 전해드리는 매거진 스퀘어 출발합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나날이 늘어가는 독거노인이나 퇴근 후 쓸쓸히 저녁 식사를 해야 하는 혼자 사시는 분들의 외로움을 달래줄 특별한 가족 서비스가 향후 1, 2년 내에 보편화될 전망이라고 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영국의 일간지 텔레그래프는 컨설팅 업체인 엑센추어가 구상하고 있는 가상가족, 즉 버추얼 패밀리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가상가족의 개념은 아주 간단하다고 하네요. 홀로 식사를 하는 사람들의 가정에 컴퓨터 프로그램과 스크린을 설치합니다. 식사 시간이 되면 스크린에는 해당 시간대에 식사를 함께 할 수 있는 이용 가능한 상대방 명단이 뜬다고 하네요. 이때 터치 스크린을 누르면 화면에는 등록된 사람의 모습이 나오고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식사를 하게 된다는 구상이라고 합니다. 시카고 엑센추어 연구소의 한 선임 연구원은 향후 1, 2년 이내에 상용화될 것이며 가구당 $1,000 정도의 비용이 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이나 가족과 떨어져 사시는 분들이 이용하시면 좀 덜 외로우실 것 같은 느낌 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탈리아 프로축구 1부 리그에 속해 있는 세리에 A팀에 견줄 수 있는 교황청 축구팀의 창설이 눈앞으로 다가왔다고 영국의 더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교황청은 최근 캐톨릭 성직자와 신학생, 평신도들로 구성된 16개의 축구팀을 만들어 바티칸 리그 챔피언십을 다음 달에 개최할 예정인데요. 이 축구대회를 통해서 16개 팀 선수 중에서 기량이 뛰어난 선수들을 뽑아서 인터밀란이나 유벤투스와 맞먹는 드림팀을 창설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요일에는 축구 경기를 하지 않고 경기 도중 흥분해서 헛되이 주의 이름을 들먹이는 선수는 곧바로 퇴장시킨다고 합니다. 바티칸이 스포츠 행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청년 시절 골키퍼로 활약한 요한 바오로 2세 전임 교황은 2004년 교황청 안에 스포츠부를 설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교황청에 축구팀을 16개나 만들 정도로 인구가 많은지는 처음 알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관영 차이나 데일리가 최근 수천만 명의 결혼 정년기 남성들이 배우자를 찾지 못해 심각한 사회 불안이 올 수 있다고 경고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산업화된 국가의 남녀 간 출생 비율은 평균 남자 105대, 여자 100의 비율이지만 중국의 남부 농촌 지방의 성비는 무려 180대 100에 달했다고 하네요. 이 신문은 전통적인 남아선호 사상에다 한 가정 한 자녀 정책에 따른 산하 제한 조치로 성비 불균형이 심화됐다면서 저소득층이나 저학력 총각들은 배우자를 찾지 못해 큰 사회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작년 3월 미국에서 발간된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는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심각한 성비 불균형으로 인해서 2020년이 되면 결혼 못한 남성들에 의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짝을 찾지 못한 수천만 명의 남성들로 인해서 사회 불안이 심화되고 심지어 국가 간의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농촌 총각들이 결혼을 못해서 아시아 국가에서 신부를 데리고 온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중국 총각들과도 경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숟가락 구부리기로 유명한 세계적인 초능력자가 또다시 속임수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BBC는 세계적인 초능력자 유리 갤러가 한 TV쇼 프로그램에서 속임수를 쓴 것이 발각돼 곤혹을 치르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이스라엘 TV에서 방영되는 쇼 프로에서 유리 갤러는 나침판의 바늘을 움직이는 장면을 연출했는데 카메라맨의 실수로 손에 자석을 들고 있는 장면이 여과 없이 잡혔다고 하는군요. 평소 유리 갤러의 능력에 의문을 제기해왔던 마술계는 이에 대해서 맹공격을 퍼붓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유수 마술사들은 유리 겔러는 초능력을 갖고 있지 않음이 분명하고 그런 사람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사람들을 속여왔다는 사실이 슬프다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마술, 속이는 걸 알고 있지만 그래도 속임수라고 생각하지 않고 봐야지 좀 신기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이상 매거진 스케일 들어와 있는 소식 정리해드렸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후에 KBC 뉴스 매거진 이어드리겠습니다. 신간 미리 읽기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또 어떠한 책들을 만나볼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변함없이 좋은 책 소개해 주시는 한국서적 이명숙 씨와 함께 세 권의 책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이명숙입니다. 오늘도 세 권의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기독교 책으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인생이라는 책이에요. 그는 단순 명쾌하고 직설적인 복음, 흔들림 없는 행보, 투명한 기관운동 등으로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고 계신 분이에요. 이 책은 불확실한 세상에서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이며 신앙의 근본적인 질문을 통해 우리를 믿음의 여정으로 인도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이며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수많은 역경과 도전은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 영적 성숙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이 여정의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깨닫게 해주며 예리한 통찰력으로 우리에게 삶의 지혜와 소망, 그리고 영감을 얻게 해주고 있어요.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에게 맡기고 매일 그분과 함께 걷는 법을 배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언젠가 우리 모두는 삶의 여정을 끝내고 영원으로 들어가게 될 터인데 삶의 끝에서 뒤돌아보며 잘못된 길을 걸어왔음을 후회하고 슬픔에 잠기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을 어느 방향으로 향해야 할지를 실제적인 예를 통해서 차근차근 설명해주고 있어요. 또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독생자를 주셨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다 하셨으니 오늘부터 당신을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드리며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 것을 권면해주고 있어요. 불확실한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아주 귀한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책은 호아킴 데 포사다의 피라니아 이야기라는 책이에요. 이 책의 저자 호아킴 데 포사다는 마시멜로 이야기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작가이고요. 감동적이고 지혜로운 이야기들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공에 대한 영감을 깨우쳐주고 있어요. 지금 눈앞에 놓여있는 마시멜로 유혹을 잘 견뎌내면은 더 달콤한 마시멜로를 차지할 수 있음을 그의 첫 번째 책을 통해서 깨달았는데 그렇다면은 그렇게 거둔 작은 성취를 큰 성공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이 책은 인생의 성공을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실질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고 있어요. 피라니아는 워낙 사납고 공격적이기 때문에 피라니아가 사는 물에 손가락만 갖다 대도 그 즉시 뼈만 앙상하게 남는다는 속설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와 다르며 피라니아가 인간에게 해를 가한다는 두려움은 우리가 갖고 있는 다른 두려움들과 마찬가지로 지나치게 과장이 되어 있다고 해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방식으로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하는 피라니아 같은 존재들을 수도 없이 접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존재로 인해서 발생하는 두려움은 우리의 생각을 마비시키고 나름대로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이에요. 저자는 이 책에서 피라니아를 우리 일상생활에 있어 시간과 생산성, 자신감을 조금씩 갉아먹는 온갖 두려움과 고민에 비유하면서 그러한 피라니아 중에서도 가장 경계해야 할 7 피라니아는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를 소개해주고 있어요. 누구에게나 피라니아는 있는 것인데 내 인생의 피라니아는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저자가 제시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례와 방안을 적용하여 보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것을 권유하고 있어요. 세 번째 책은 소설가 김하인 씨가 쓴 사랑한다면 우리도 이들처럼이라는 책이에요. 작가 김하인 씨는 국화꽃 향기로 밀리언셀러 작가가 되었고요.
중국과 대만, 일본 등지에서 그의 작품이 출간되고 드라마화가 되면서 중국에서는 가장 영향력 있는 외국 작가로 선정되기도 했어요. 그는 무명 시절 너무도 가난해서 지킬 수 없었던 사랑에 대해 많은 후회를 했으며 그로 인해서 깊은 슬픔을 간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시절 그는 사랑의 소중함이나 가치에 대해서 지금처럼 뼈저리게 깨닫지를 못했다고 해요. 한마디로 완전한 사랑에 투항하지 못했던 것이었는데 그는 이 책에서 후회 없는 사랑을 했거나 지금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해주고 있어요. 상처 때문에 더 이상 사랑을 믿지 않게 된 어른들과 또 아직 사랑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지를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어린 연인들에게 소설이 아닌 실화를 통해서 진정한 사랑의 존재를 보여주고 있어요. 인생의 황혼기에 만나 매 순간이 아쉬워서 서로를 쓰다듬고 어깨를 두드려주며 살아가는 노부부의 사랑 이야기, 또 서로의 소중함을 느끼기 위해서 평생 상대의 손을 씻어주며 사는 부부 이야기, 또 티밥 한 봉지에 담긴 사랑 이야기, 결혼 생활 내내 서로가 말을 높이면서 상대를 존중하고 또 화목한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이야기 등 우리들 이웃의 14가지 사랑 이야기를 소개해주고 있어요. 표현되지 않은 사랑, 보여줄 수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혼자만의 몽상이요. 또 받쳐지지 않는 기도일 따름이라면서 사랑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소설이 아닌 실제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욱 우리 가슴에 와 닿는 것이고 공감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삶이 아니라 사랑이 먼저라고 믿는 작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 모든 것들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존재라고요.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인생, 호아킴 데 포사다의 피라니아 이야기, 김하인 씨의 사랑한다면 우리도 이들처럼 이렇게 세 권의 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외되고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여성들과 자녀를 위하여 상담 전화를 24시간 동안 제공하고 또 피해 여성들을 위한 보호시설까지 마련해주는 봉사단체를 소개합니다. 한국어와 영어로 서비스가 되고요. 모든 것이 무료입니다. 여성 한라인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에는 여성 핫라인 유경란 사무총장님과 자리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여성 핫라인의 주요한 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가 하는 사업은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여성들과 그 자녀를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긴급 전화 상담을 운영하고요. 또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적인 도움, 장기주택 프로그램, 자녀 프로그램, 멘토, 튜토 등의 그 교육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정폭력을 주로 다루는 상담을 하겠는데요. 네. 네, 가정폭력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당연하죠. 네, 네. 폭력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어떤 좋은 방법이 있겠습니까? 예, 가정폭력이라고 하는 거는 그 가족들 간에 일어나는 폭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부 간의 폭력도 있지만은 자녀가 부모를 폭력하는 경우도 있고 또 부모가 자녀를 폭력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는데요. 그거는 어떤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그거를 자제를 못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벌써 많은 동안에 그게 습관적으로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원이나 아니 이렇게 감옥이나 이런 데서 이제 있는 어떤 통계 자료를 보면 감옥에 있는 그 폭력범들의 대부분들이 자녀 어렸을 때 자랐을 때 환경이 집안에서 폭력을 많이 보고 자랐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우리 부모들이 본보기를 잘 보이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그래서 얘네들로 하여금 서로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이런 가정에서 자랐으면은 저절로 그런 폭력이 없죠. 그래서 가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자녀를 키우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예. 무엇이든 보고 배운다는 말이 꼭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가정 폭력을 위해서 기거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네, 그래서 어떤 이제 여자분이 폭력을 급하게 지금 폭력을 당해갖고 그분들이 피신을 해야 될 경우가 있으면은 저희는 응급 피신소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관의 그 시설을 우리가 이용을 하고요. 일단 그런 상황을 급한 상황을 피했지만은 이분들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제 집을 다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상황을 피해서 나왔지만은 허나
이분들이 그 상황에서 정말 영원히 벗어나기 위해서 마음을 결정을 하시고 그랬을 때 갈 곳이 없어서 이제 어려움을 그러니까 결정을 못하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장기주택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분들이 18개월 동안 본인은 물론이고 자녀들과 기거할 수 있는 어떤 기거소를 우리가 마련합니다. 그런 프로그램이 우리가 있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18개월 동안 머무를 때 모든 주거비 이런 거는 다 우리가 부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그 다달이 내는 그 세부터 전기나 여러 가지 전화나 이런 비용을 우리가 다 제공을 하고요. 그동안에 거기에 머물고 계신 동안에는 자녀들에 대한 상담도 우리가 다 하고 그래서 이분들이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이나 이런 걸 다 우리가 옆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직업 교육, 교육비 이런 걸 우리가 다 마련하고요. 직업 알선 등 이분들이 18개월 후에 본인 스스로가 살 수 있는 어떤 기술 개발하는 걸 우리가 옆에서 다 도와드립니다. 아주 좋은 일을 하시네요. 네. 그런 관리를 위해서 비용이 많이 들 텐데 그렇죠. 그런 독지가들은 많이 있습니까? 네, 지난해에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많이 성원을 하여 주셔서 잘 운영이 됐는데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1년 예산의 한 90% 이상은 여러 그 정부 기관이나 주정부, 연방정부, 시정부 아니면은 여러 재단에서 도움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요. 나머지 한 10% 정도는 우리 일반인들한테 지원을 받아서 합니다. 거기 일반인들이 우리 동포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는 게 많이 있죠. 연말 되면은 이렇게 도네이션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경제적으로도 도와주실 수 있지만은 사무실에서 나와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사무적인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봉사자들이 또 그 말하자면 그 24시간 긴급 전화를 꼭 받아요. 근데 그런 거는 교육을 통한 후에 받지만은 모든 이런 봉사자들이 돕는 일들이 우리 예산을 충당하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봉사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거기도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많이 참여하셔서 도움을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건강한 가정은 어떤 것이 건강한 가정이라고 생각되세요? 제 생각은 가정은 건강한 가정 경험으로 봐서 어떤 한 사람으로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모든 가족 요원들이 다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서로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을 하여주고 그러니까 어린애라고 너무 또 인격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자녀들도 다 잘했다고 서로 인커리지를 해주고 부부간에도 무시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인정을 하여주고 그리고 집안 안에서의 분위기가 어떤 공포가 조성이 되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부담 없이 꺼리낌 없이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가정을 이루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제안을 할 때 상대방의 허점을 찌르는 게 아니라 서로 발전을 위한 어떤 제시를 해갖고 그거를 같이 참여한다는 그런 가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격려가 필요하겠군요. 네. 올해 펼치시고자 하는 사업 계획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계속하는 이런 일은 물론 하고요. 거기에다가 저희가 도와드리는 여성분들 중에 다른 타민족 여성들도 꽤 계세요. 그래서 그 중에 많은 게 중국 분들이 많이 계세요. 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자금이 마련이 됐어요. 그래서 중국 상담 요원을 지금 모집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5월 24일 날 저희가 그 기금 마련을 위한 디너 파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달력에 잘 적어놔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작년에 우리 시카고의 그 러너스 클럽에서 우리를 도와서 시카고 마라톤을 뛰시면서 성금을 모아주셨어요. 그래서 올해도 시카고 그 러너스 클럽은 물론이고 또 우리 2세들도 많이 참여를 해요. 아주 의미 깊은 이 행사인 게 1세와 2세와 가 어우러져 갖고 같이 마라톤을 뛰면서 뛰는 목적을 어떤 이런 기간을 돕는다는 이런 의미를 갖고 뛰기 때문에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하고요. 그다음에는 새 사무실을 하나 우리가 지금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사무실을. 그러니까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무실 이전도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더 크신 발전 기대하겠고요. 좋은 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카고 동방대학교가 새학기 개강을 앞두고 있습니다. 동방대학교는 일반 학과 과정과 함께 불교인 양성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고 하는데요. 불타사의 현성 스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시카고 동방대학교 어떤 학교인지 소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설립 취지에는 제가 그 시카고 불타사에 2002년 7월 6일에 왔습니다. 말하자면 시카고에 이제 2002년 7월 6일부터 정착하게 됐는데 여기에서 그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은 이 방향이 우리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 한국 민족의 그 특성이 있습니다. 그 특성은 그 굉장히 건설적이고 창의적이고 그리고 자유를 좋아하고 그리고 그 평화를 좋아하고 그러면서도 아주 건면한 그런 그 아주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특성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우리가 정착하는데 어느 민족보다 빠르게 착실하게 정착했고 또 자녀들 교육에서도 우수한 대학에 잘 교육시켜서 짝을 지어서 다 결혼하고 이렇게 됐는데 이 문제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2세들이 주류 사회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환영한데 그 주류 사회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주류 사회에 묻혀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묻혀버리고 말하니까 그 인재들이 그 이 민족 정신을 이어갈 수 있는 근본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주류 사회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는 그걸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 새롭게 창성되는 이러한 그 2세들을 결집할 수 있는 앞으로라도 결집할 수 있는 모체가 하나 성립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체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 문화가 이 땅에 심어질 수 있는 거지 이렇게 흩어지게 되면은 항상 인재의 빈곤을 느껴가지고 우리 한국 민족 정신과 그리고 정체성을 그대로 심을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식 대학을 우리가 만들어서 여기에서 이제 처음에는 어렵겠지만은 어려운 과정을 지나면서 이제 미국 현재에 있는 많은 그 인류 대학에 버금가는 그러한 대학으로서 우리가 육성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한국에서도 많은 그 젊은이들이 이 학교를 공부하러 올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 민족 문화가 여기서 개성되고 아까 말씀드린 그 건설적이면서도 창의적이고 그러면서도 평화를 좋아하고 그러면서도 건면한 이러한 그 민족 정신이 이 우리 2세, 3세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취지라고. 동방대학교에서는 어떤 교육 과정이 마련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현재 그 저희들이 제가 2002년 7월에 여기 와가지고 2003년 3월 5일부터 불교대학이라고 해가지고 불교를 가르치는 그런 학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그건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다 2월 13일부터 또 이제 새로운 학기가 개설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불교대학 그 동방대학에서는 불교대학이 있고 시카고 동방대학교 안에 불교대학이 있고 인문대학이 있고 그리고 그 인문대학 안에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를 비롯해서 심리학이라든가 미술이라든가 예술, 음악이라든가 이런 그 문화적인 요소들을 전부 다 포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동방대학이 이제 이 사회에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근본 정신에 동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은 우리들은 얼마 안 있으면 갈 텐데 가기 전에 2세들을 위해서 과연 진정으로 무엇을 남겨가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현재 우리들에게 남겨져 있는 그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을 다 시켰지만 다 흩어지고 무슨 중심 세력이 없지 않느냐. 중심 세력이 이어지는 그러한 그 모체가 하나 형성된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여기에 기반을 잡으신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여기에 우리가 또 힘을 합쳐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시카고 동방대학교에 그러면 어떻게 입학을 해야 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시카고 동방대학에서는 첫째로 지금 현재 그 이민 사회에서 고민하는 문제들이 학비가 비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문제들도 우리가 좀 더 잘 다루어서 그 여기서 말하는 affordable tuition을 우리가 정책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그 여기 미국에 와가지고 그 비자 문제로 여러 가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대학에 다니면서. 그리고 그런 문제도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느냐 하는 문제. 그리고 여기 와가지고 정착하는 데에 있어서 직업 관계. 그런 것도 우리 학교 내에서 어떠한 그 직업 사회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을 우리가 교육시켜서 사회 진출할 수 있는 그 기반을 만들어줄 수 있느냐 그런 과제들이 이제 앞으로 연구돼 나갈 겁니다. 시카고에서도 그렇지만 미주 사회에서 최초로 설립되는 이 불교 전문인 양성학교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한인 사회에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한인 사회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자 자기 분야에서 굉장히 건설적이고 창의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대로 두고 좀 더 우리들의 앞을 좀 더 내다보자, 스케일을 좀 더 넓혀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죽을 때 이제 멀지 않아서 언젠간 죽을 텐데 내가 죽을 때 내가 뭘 해놓고 가느냐, 내 자식들 기른 거 이외에 그거 한번 생각해 보자. 그것이 제가 한인 사회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주지스님 오늘 시카고 동방대학교에 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뉴스 매거진 작별 인사 드릴 시간 됐습니다. 이 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